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감히 내 아들 무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짙은 어둠이 깔린 묘지. 수천억 대 자산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채 싱글맘을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세상은 그의 질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에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듯한 쌍둥이 남매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당신의 죽은 아드님. 그 순간 재벌 회장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가 1년 전 땅에 묻었다고 확신했던 아들의 흔적이 두 생명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회장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쌍둥이를 그의 거대한 제국으로 데려올 것인가. 그의 피보다 진한 선택이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뒤바꿀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1월 초 이른 아침 서울 근교 추모공원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강태산이 내렸습니다. 62세 태산그룹 회장인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네. 강태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강태산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묘역 언덕 위에 아들 강민준의 묘가 보였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강민준, 1989년에서 2024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지. 네가 그랬잖아. 회사에 큰일이 있다고. 아버지, 이번엔 꼭 밝혀내겠어요. 그 말. 아빠 아직도 기억한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그때 널 좀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강태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옆 묘역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두 아기를 품에 안고 묘비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의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고 여자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애들 어떡해요? 그녀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여자는 손으로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강태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의 손이 다시 묘비를 더듬었다. 민준아, 네가 떠나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한숨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품 안의 쌍둥이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황급히 아이를 달랬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강태산은 지우의 남편 묘비를 보았습니다. 한태민, 1994년에서 2024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겨우 30이구나. 강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보다도 어렸습니다. 지우의 낡은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군데군데 상처가 보였습니다. 강태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십니까? 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가 쌍둥이를 안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강태산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산은 그녀의 품에 안긴 쌍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들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이런 곳에 오시기 힘드셨겠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잘할 텐데. 지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쓰십시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태산이 자신의 아들 묘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지우가 놀란 눈으로 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의 눈가에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실의 아픔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강태산이 명함을 꺼내려는 순간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목소리에는 강한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여보, 다음에 또 올게.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지우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묘역을 떠났습니다. 강태산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산은 다시 아들의 묘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저 여자와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한지우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23,000원입니다. 카드요. 지우는 기계적으로 카드를 받아 결제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7시 15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자정까지였습니다. 그 후에는 새벽 배달 일을 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쌍둥이 예방접종 일정 안내였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급여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7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37만 원. 분유값, 기저귀값.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언니, 잠깐 봐줄게. 애들 확인하고 와. 동료 직원 미경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지우는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쌍둥이 서준이와 서연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체온이 정상이었습니다. 서준아, 서연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우가 아이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는 건강이 약했습니다. 특히 서준이는 호흡기가 약해서 작은 감기에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손님은 강태산이었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태산도 지우를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침에 묘지에서 뵌. 예, 맞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사는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생수 한 병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강태사는 지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야윈 얼굴, 거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원입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안쪽에서 자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우는 카드를 돌려주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강태사는 생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 없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태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강태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벌.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결국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11월 중순 새벽 4시였습니다. 지우의 좁은 원룸에서 서준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왜 그래?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준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안 돼.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체온계를 대보니 39.8도였습니다. 서준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울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서준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옆에서 자던 서연이도 오빠의 울음소리에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기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열도 39.8도예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서준이의 산소 포화도를 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지우는 쌍둥이를 모두 안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지우가 서준이의 작은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서준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서연이를 안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들 괜찮나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폐렴이 심각합니다. 폐렴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폐 기능이 약한 상태예요. 거기에 세균 감염이 된 겁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소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중 치료를 해야 하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 과정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통장에는 4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에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미수가 특례 적용을 받으시려면 서류가 필요한데요. 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의료보험 갱신조차 제때 못했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입원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명함도 함께 나왔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강태산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태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은 아들의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강태산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6시였지만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저 편의점에서, 아니 묘지에서 뵀던. 지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지우 씨? 강태산은 지우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전화 드려서. 하지만 제 아들이, 서준이가 지금 응급실에. 목이 메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강태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요. 제가 지금 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강태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쌍둥이를 안고 있는 지우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 강태산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그런데 저는 돈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산은 비서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원무가 가서 한지우 씨 아드님 입원 수속 다 처리하게. 비용은 전액 내가 부담한다. 예, 회장님. 정우진이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지우가 놀란 눈으로 강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중요합니다. 갚는 건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한지우 씨, 강태산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은 아버지입니다. 다른 아이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기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면회는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건 걱정하지 마시고.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강태산은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참, 한지우 씨, 혹시 남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산재사고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어느 현장이었습니까? 송파 재개발 현장이요. 왜 그러세요? 강태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송파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태산건설이 시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강태산은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우진에게 지시했습니다. 1년 전 송파 재개발 현장 산재사고 자료 다 찾아보게. 피해자 명단도. 무슨 일이십니까?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강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3시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송파 재개발 현장 사고 자료입니다.
강태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크레인 와이어 절단 사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1명, 한태민 30세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강태산이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와이어 노후화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 당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민준 도련님이셨습니다. 강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 현장에?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무님 업무가 아니었는데요. 사고 일주일 전부터 매일 현장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강태산은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추가 조사 불필요라는 박철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왜 이 사건에 관여했지? 그것도 이상합니다. 안전사고는 보통 안전관리팀 소관인데요. 전무님이 직접 보고서를 받으셨더군요. 강태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파일을 더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정우진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빨리 알아보게. 정우진이 나가고 강태사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송파 현장에 왜 갔을까? 그리고 왜 박철호가 사고 조사를 서둘러 종결시켰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서준이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회복되는 게 보답입니다. 푹 쉬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준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경찰은 빗길 과속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민준아, 네가 뭘 알아낸 거니? 강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전무실이었습니다. 박철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회장이 그 여자를 도와주고 있다고? 예, 전무님. 아침에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젠장. 박철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1년 전 민준이가 죽은 후 현장에서 회수한 것이었습니다. 박철호는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그 새끼 끝까지 날 괴롭히는군. USB 안에는 민준이가 조사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횡령, 뇌물, 안전규정 위반. 박철호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박철호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안 돼. 절대 들킬 수 없어. 다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한지우라는 여자 철저히 감시해. 회장이 뭘 알아내려는지 파악해야 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철호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유리창 너머로 서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기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간호사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에는 편의점 동료 미경이 서연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준이는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다. 그런데 언니, 그 재벌 회장님, 진짜 병원비 다 내주신 거야? 응, 대박이다. 근데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도와주신 거야. 지우는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아, 나 내일부터 다시 일 나가야 해. 언니 미쳤어? 서준이가 아픈데.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병원비는 받았지만 앞으로 생활비가. 언니, 미경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인생이잖아. 아이들만 건강하면 돼.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밤 10시 강태산의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강태산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알았어.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네가 왜 그 현장에 갔는지. 아빠가 반드시 밝혀낼게. 강태산은 위스키 잔을 들어 민준이의 사진에 올렸습니다. 네가 시작한 일을 아빠가 마무리할게. 약속한다. 잔을 비우고 강태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회의. 박철호 전무 동향 파악 보고 준비. 문자를 보내고 강태산은 다시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서재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준이와 송파 현장, 그리고 박철호 생각뿐이었습니다. 2주 후 11월 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지우는 강태산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이웃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서준이 완쾌했어. 정말 다행이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재벌 회장님한테 도움을 받았어. 왜 우릴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송파 현장에서 태민 씨랑 같이 일했던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김영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태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뭘 맡기신 거 없나요? USB나 서류 같은 거. USB요? 태민 씨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집사람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세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게 있다고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때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USB를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네, 있어요. USB 하나 있었는데 비밀번호는 쌍둥이 생일이에요. 828. 어떻게 아세요? 태민 씨가 제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부인께 꼭 전해달라고. 김영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민 씨가 현장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대요. 건설사 전무님이랑 자재업체 사장이 뒷거래하는 거요. 불량 자재 쓰고 차액을 챙기는. 그걸 몰래 찍어뒀대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민 씨가 죽고 나서 현장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급하게 증거 인멸하고 사고 조사도 대충 끝내고 김영수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조심하세요. 그 USB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부인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 말 믿으세요. 저도 이미 협박을 받았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동안 숨어 지냈는데 오늘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태민 씨한테 미안해서. 김영수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위험한 일 생기면 이분한테 연락하세요. 믿을 만한 변호사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김영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하게 뵙고 싶은데요. 2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지우가 가져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비밀번호 828을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엑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산은 하나씩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사진에는 박철호가 자재업체 사장과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불량 자재 납품 내역과 차액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더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태산건설 송파 현장 비리 조사 보고서. 작성자 강민준.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박철호가 지난 5년간 12개 현장에서 총 87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량 자재 사용, 안전규정 위반, 뇌물. 모든 증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강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본 내용을 아버지께 보고하기 전에 추가 증거 확보 필요. 현장 근로자 한태민 씨가 결정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 2024년 10월 10일 확보 예정. 회장님?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씨, 남편분이 제 아들을 도우려다 돌아가신 겁니다. 예. 강태산은 지우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편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30년을 믿었던 박철호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장. 강태산이 전화를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박철호였습니다. 그의 뒤로 건장한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전모.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철호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여기를. 회장님을 30년 모셨는데 동선 파악쯤이야. 박철호는 지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우 씨 맞죠? 남편분 유품 잘 간직하고 계셨네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쌍둥이 유모차를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강태산이 박철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민준이를 죽였어? 죽이다니요. 말이 심하십니다. 그럼 뭐지? 교통사고가 우연이라고? 박철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장님, 현명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비즈니스는 원래 더러운 법입니다. 민준 도련님이 너무 깨끗한 걸 추구하셨어요. 이게 자식? 강태산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박철호의 부하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강태산은 부하에게 밀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박철호가 강태산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박철호는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죠? USB도 하나뿐이고요. 돌려줘.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박철호는 지우를 무시했습니다.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발로 짓밟았습니다. 안 돼. 지우가 달려들었습니다. 부하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강태산이 다시 박철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 부하 2명이 강태산을 붙잡았습니다. 박철호는 여유롭게 강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당신도 공범입니다. 뭐? 지난 5년간 제가 올린 보고서에 회장님이 전부 결재하셨죠. 법적으로는 회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철호는 강태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시죠. 회장님도 명예 지키시고 저도 제자리 지키고 좋잖습니까? 내 이름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넘어가라고? 증거가 없는데 어쩌시겠습니까? 박철호는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들이 강태산을 놓아줬습니다. 강태산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박철호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여운 쌍둥이네요.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조용히 사세요. 알겠죠? 저리 가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박철호는 비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뵙죠. 박철호와 부하들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강태산은 바닥에 흩어진 노트북 파편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USB가 전부가 아닙니다. 강태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 지금 즉시 민준이 집으로 가세요. 예, 회장님? 민준이 서재를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필요하면 벽을 뜯어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무얼 찾으란 말씀이신지. 민준이가 백업을 해뒀을 겁니다. 그 애는 치밀한 성격이니까. 클라우드, 외장하드, 뭐든 있을 겁니다. 찾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집으로 피신하십시오. 하지만 박철호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이들을 지켜야죠. 강태산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 남편과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강태산의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안고 객실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질 겁니다. 반드시. 강태산이 나가고 지우는 쌍둥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 쌍둥이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뭐라고요? 다시는 경고 안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박철호는 차에 타며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지우 감시 계속해. 그리고 강태산 집 주변도 24시간 감시 체제 들어가. 예, 전무님. 증거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조용히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움직여. 알겠습니다. 박철호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하네, 회장님. 하지만 난 살아남아야 해.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30년 우정 따위는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태산의 서재였습니다. 강태산은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찾았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밤새서라도 찾게. 꼭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산은 다시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꼭.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산은 서재에서, 지우는 객실에서, 박철호는 차 안에서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의 저택 식당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협박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쌍둥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얼른 아이들을 안아달랬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한지우 씨,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안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호화로운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유모차에 눕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태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 정우진이 민준이 집을 뒤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나요? 아직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강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재빨리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나? 회장님, 찾았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디서? 도련님 서재 책장 뒤편입니다. 비밀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외장하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USB와 같은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더 많습니다. 5년치 회계장부, 녹취록, 계좌 추적 자료.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강태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게. 그리고 변호사 김석준 선생께 연락해서 오늘 오후 긴급 미팅 잡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우 씨,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말요?
민준이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뒀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로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 김석준이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안경을 벗고 강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엄청난 건입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이 자료면 박철호 전무를 횡령, 배임, 뇌물수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최소 15년 이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요? 네. 한태민 씨 사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박 전무가 불량 자재 사용을 지시한 기록, 안전점검을 축소하라는 지시서, 이게 법정에 제출되면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남편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산재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유족 보상금도 다시 산정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석준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산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 전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어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지우 씨를 협박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수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 외장하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그리고 지우 씨와 쌍둥이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합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별장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석준은 강태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회장님의 명예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 전무 말이 맞습니다. 형식적이나마 회장님이 결제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회장님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김석준은 강태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산과 지우는 로펌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산 회장님이시죠? 30대 후반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강태산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성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탐사보도팀 기자 이수진입니다. 강태산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난 6개월간 태산그룹 비리를 취재해왔습니다. 박철호 전무의 횡령 의혹을 추적하던 중에 강민준 전무님이 조사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태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준이를 알고 계십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준 전무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제 후배 기자에게 제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기자님, 태산건설에 심각한 비리가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하면 단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신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구나.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수진이 강태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돕습니까? 첫째, 정의 때문입니다. 박철호 같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오빠가 7년 전 태산건설 부산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도 불량 자재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폐됐죠. 강태산과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오빠의 억울함도 이번에 함께 풀고 싶습니다. 강태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수진은 강태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도 있습니다. 박철호 전무의 비자금 계좌 추적 기록, 뇌물수수 관련 증언. 회장님의 증거와 합치면 완벽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고발과 동시에 기사를 내실 겁니까? 강태산이 물었습니다. 네. 박철호가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전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청 민원실에서 만납시다.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씨죠? 남편분 사건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 힘을 얻습니다. 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회의가 끝나고 강태산은 지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정우진이 함께 갈 겁니다. 회장님은요? 저는 서울에 남아야 합니다. 내일 경찰 고발이 있고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태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걸 잃었는걸요. 지우는 강태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강태산은 지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9시 김포공항 전용기 터미널이었습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안고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정우진과 경호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지우 씨, 제주도 도착하면 별장 직원들이 모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비서님.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쌍둥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산의 서재였습니다. 강태산은 아들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낸다. 네가 시작한 일을 아빠가 마무리할게. 위스키 잔을 들어 민준의 사진에 올렸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운 아들을 뒀어. 네가 옳았어, 민준아. 잔을 비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수진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10시 경찰청에서 뵙겠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내일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강태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철호의 집이었습니다. 박철호는 부하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전용기로 이동했습니다. 강태산이 보낸 것 같습니다. 박철호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젠장,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철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태산 회장 해임안을 상정한다. 예. 회장이 정신이 이상해졌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 이사들 설득은 내가 할게. 알겠습니다. 부하가 나가고 박철호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태산의 결제 서류들이었습니다.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네, 회장님. 하지만 이건 나 아니면 당신이야. 난 당신을 선택했어. 서류를 가방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제주도 강태산의 별장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지우는 쌍둥이를 재우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산이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까? 네, 회장님. 여긴 정말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지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습니다. 여보, 회장님을 부탁해. 그분은 좋은 분이야. 당신처럼. 지우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내일이 모두에게 좋은 날이 되기를. 서울 한남동 강태산의 서재였습니다. 강태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이다. 아빠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 주먹을 쥐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가자. 강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강태산의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서울 서초구 경찰청이었습니다. 강태산은 김석준 변호사, 이수진 기자와 함께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강태산의 손에는 외장하드와 두꺼운 고발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석준이 물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수진이 카메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고발 접수 직후 기사가 나갑니다. 포털 메인에 띄울 수 있도록 본사와 조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민원실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정우진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철호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강태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 오전 10시 이사회입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이사들 과반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석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고발부터 하십시오. 이사회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지만 회장직을 잃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강태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네. 우진 씨, 이사회는 최대한 지연시키게. 내가 곧 갈 테니. 전화를 끊고 강태산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였습니다. 강태산은 수사관 앞에 앉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전무는 지난 5년간 12개 현장에서 총 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외장하드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외장하드를 확인하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태산은 한태민 사건 자료를 펼쳤습니다. 1년 전 송파 재개발 현장 산재 사고,
박철호가 불량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그로 인해 한태민 씨가 사망했습니다.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민준 전무님 사건은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 강민준은 이 모든 비리를 조사하다 의문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지만 저는 의도된 사고라고 확신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횡령과 과실치사건으로 수사하겠습니다. 민준 전무님 사건은 재수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강태산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이수진이 이미 기사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30년 동료를 고발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보십니까? 태산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태산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 강민주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시작한 싸움을 끝내고자 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속보, 태산그룹 회장 박철호 전무 횡령 혐의로 고발, 강민준 전무 의문사, 재수사 가능성, 30년 동료의 배신, 재벌가 권력투쟁 시작되나.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강태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다. 끝까지 가야지. 오전 11시 태산그룹 본사 이사회실이었습니다. 박철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7명이 이미 그의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회장 회의만을 표결하겠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태산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철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이미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나도 이사다.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지. 강태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 전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장님을 위한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회사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경찰에 고발한 게 회사에 해가 된다는 건가?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뉴스를 본 상태였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신도 공범입니다. 제 보고서에 결재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회장님이 물러나시고 제가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강태산은 비웃었습니다. 자니가 회사를 정상화? 87억을 횡령한 자가? 증거가 있습니까? USB는 이미 파괴했고 외장하드가 있다. 박철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민준이가 백업을 해뒀더군. 자네의 모든 범죄가 기록돼 있어. 은행 계좌, 녹취록, 뇌물수수 내역. 전부. 박철호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경찰이 이미 확보했네. 곧 자네에게 연락이 갈 걸세.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철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철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무님이 정말 횡령을? 강태산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를 해임하고 싶으시다면 투표하십시오. 강태사는 이사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하나 둘씩 이사들이 강태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11대 1이었습니다. 박철호만 홀로 남았습니다. 박철호는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구나. 강태산은 박철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30년 우정을 배신했네. 그리고 내 아들을 죽였어. 증거가 없잖아. 박철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걸세. 나는 끝까지 파헤칠 테니까.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철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해냈다. 강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 2월이었습니다. 제주도 강태산의 별장 정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철호는 횡령, 배임, 뇌물수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철호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태사는 형식적 책임을 물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한태민의 사건은 산재로 재인정되었습니다. 지우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강민준의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상그룹은 위기를 넘기고 강태산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태산은 제주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별장 정원에서 쌍둥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된 서준이와 서연이는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리 와봐. 지우가 손을 흔들자 서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기어왔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태산이 테라스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런가요? 오랜만에 웃으시는 걸 봤어요. 강태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죽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김 여사, 저녁은 뭐가 좋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찌개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 여사가 돌아가고 강태산은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우가 그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아이들 건강해 보이네요. 네, 덕분에요.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서연이가 강태산을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강태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그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 응? 지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요즘 옹알이를 시작했는데. 괜찮습니다. 강태산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민준이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아. 강태산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가족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강태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지우는 쌍둥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맛있지?
서준이가 이유식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강태사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한지우 씨, 네. 서울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편하긴 한데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폐가 아닙니다. 강태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제 집에서 사십시오. 서울이든 여기든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선이 아닙니다. 강태사는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민준이를 잃고 모든 게 무의미했는데 이 아이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도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서준이도 저도. 그럼 함께 삽시다. 가족처럼.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태사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고맙지. 내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줘서.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쌍둥이는 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강태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괜찮으세요? 정리 중입니다. 박철호가 만든 구멍들을 메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민준 전무님 사건은요? 강태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수사 중인데 쉽지 않네요. 박철호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서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렇겠죠. 강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습니다. 한지우 씨, 우리 내일 바다에 갈까요?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산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을. 강태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제주 해변이었습니다. 강태산과 지우는 쌍둥이를 데리고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유모차에서 신기한 듯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회장님은 자주 오세요? 예전에는 민준이랑 자주 왔었죠. 그 애가 어렸을 때. 강태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전무님,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의 뜻을 이어서 정의를 실현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어드릴까요? 지우가 당황해하자 강태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강태산과 지우, 그리고 쌍둥이였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하나, 둘, 셋. 김치.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강태산은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민준아, 아빠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너 없이. 강태산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강태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한남동 강태산의 저택이었습니다. 지우와 쌍둥이는 제주도에서 돌아와 별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본체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울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철호 수감자가 회장님을 면회 신청했습니다. 강태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철호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급하다고 하더군요. 강태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유리창 너머 박철호를 마주했습니다. 6개월 사이 박철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오랜만이네, 회장. 박철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군. 역시 당신답네. 시간 없네. 할 말만 하게. 박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 미안하네. 지금 와서 사과? 사과가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강태산은 비웃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인가? 나도 안다. 나도 매일 지옥 같아. 민준이 얼굴이 계속 떠올라. 박철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 내가 오늘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뭔가? 박철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이 사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강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민준이가 조사하던 비리.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었어. 더 큰 손들이 있었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박철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재윤. 강태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재윤이었습니다. 태산그룹 최대 주주이자 강태산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정재윤이 관련돼 있다고? 그 사람이 배후야. 나는 그냥 실무자였을 뿐이지. 민준이가 진짜 파헤치려 했던 건 정재윤의 비자금이었어. 박철호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계좌번호를 추적해봐. 스위스 은행 계좌야. 정재윤이 태산그룹 자금을 빼돌린 곳이지. 강태산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주는 건가? 양심? 아니면 복수? 잘 모르겠네. 박철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재윤 그 사람. 나를 토사구팽했어.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만들었지. 나는 이미 끝났으니 회장이라도 진실을 알았으면 싶었네. 민준이 사고도 정재윤 짓이었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나는 안다. 민준이가 죽던 날 정재윤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걸 봤어. 깨끗하게 처리해라고. 강태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계좌식? 회장, 조심해. 정재윤은 나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상관없네. 반드시 밝혀낼 테니까. 강태산은 일어섰습니다. 박철호가 불렀습니다. 회장, 뭔가 정말 미안하네. 민준이한테도 당신한테도.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수진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기자 나야. 새로운 취재거리가 생겼네. 무엇입니까? 정재윤이라는 사람 아나? 태산그룹 최대 주주죠? 그 사람을 파헤쳐야 해. 민준이 사건의 진짜 배후야.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박철호가 직접 증언했네. 스위스 계좌 정보도 있어. 이번엔 끝장을 봐야겠네.
그날 밤 강태산의 서재였습니다. 강태산은 민준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라. 문이 노크되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한지우 씨, 아직 잠들기엔 일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강태산 옆에 앉았습니다. 박철호 씨가 뭐라고 했어요? 강태산은 지우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남편도 그 정재윤이란 사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꼭 잡아야 해요. 그럴 겁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강태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우 씨,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네, 같이 끝냅시다.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태산, 지우, 김석준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회장님, 대박입니다. 이수진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스위스 계좌 추적했습니다. 정재윤 명의로 850억 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850억? 강태산이 놀랐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태산그룹에서 빼돌린 돈입니다. 그리고 이수진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재윤이 고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기석.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데 현재 정재윤의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강민준 전무님 사고 당일 김기석의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포착됐습니다. CCTV 기록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준이의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한 차량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민준이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강태산은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회장님. 명백한 살인입니다. 지우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김석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면 정재윤을 살인교사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김기석도 살인죄로 구속될 겁니다. 당장 경찰에 고발합시다. 강태산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를 냅니다. 동시에 경찰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아닙니다. 이건 제 오빠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특종 기사가 떴습니다. 단독. 태산그룹 최대 주주 정재윤, 강민준 전무 살해 배후 드러나 850억 비자금 스위스 계좌 발각. 전직 특수부대 출신 고용의 살인 청부.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재윤과 김기석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재윤의 집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정재윤,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정재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혔습니다. 수갑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산, 이게 다 내 짓이지. 네가.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김기석도 같은 시각 체포됐습니다. 강태산은 TV로 체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의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해냈다. 내 억울함을 풀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반이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지우가 다가와 강태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한지우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쌍둥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무사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강태사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강태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 평화롭게 살 거야. 네가 보내준 가족들과 함께. 강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강태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강태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강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반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우와 쌍둥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강태사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행복하게 살자. 강태사는 방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우와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산도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준이가 할부지라고 외쳤습니다. 강태산은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강태사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이듬해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강태산의 저택 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임직원들, 이수진 기자, 김석준 변호사, 병원 의료진, 그리고 지우의 지인들까지 약 50명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태사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준비됐네. 강태사는 민준이의 사진이 놓인 서재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아빠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단다. 축복해 주렴. 사진에 깊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쌍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20개월이 된 서준이와 서연이는 작은 한복을 입고 귀엽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입장하자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태산 회장님께서 한지우 씨를 양녀로 입양하고 한서준, 한서연 남매를 손자, 손녀로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사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 강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묘지에서 우연히.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운명이었죠.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제게 손자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의 빛입니다. 강태사는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가 할부지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제 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손자, 손녀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강태사는 입양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지우, 강서준, 강서연.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산에게 다가가 깊게 절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강태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네, 딸.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할부지, 엄마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강태산은 두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들,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가족분들 모두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쌍둥이였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진했습니다. 입양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이 기자.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닙니다. 회장님의 용기 덕분이죠. 이수진은 지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지우 씨, 정말 축하해요. 감사해요, 기자님. 김석준 변호사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재윤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살인교사, 횡령, 배임으로 징역 25년 선고됐습니다. 김기석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이고요. 강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군. 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태상과 지우, 쌍둥이는 정원에 남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버님, 응? 행복하세요? 강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네. 서준이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벚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네. 저도요.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가 살았어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이제 괜찮아요. 강태산도 하늘을 봤습니다. 민준아, 아빠도 이제 괜찮단다. 네가 보내준 가족들이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벚꽃잎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강태사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네, 아버님.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사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아빠 행복하다. 정말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2030년 봄이었습니다. 제주도 강태산의 별장 해변이었습니다. 할부지, 빨리 와요. 6살이 된 서준이가 해변에서 소리쳤습니다. 강태산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이제 67세가 된 그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서준아, 뭐 찾았니? 조개요. 큰 조개. 서준이가 조개를 보여줬습니다. 강태사는 무릎을 꿇고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서연이한테도 보여줄까? 응.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연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서준이가 달려갔습니다. 강태사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지우는 이제 35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재는 태산복지재단에서 일하며 어려운 싱글맘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좀 쉬세요. 아이들이 너무 들볶죠? 아니야. 이게 좋아. 강태사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지우야. 네.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저희도요, 아버님. 민준이가 보낸 선물이었던 것 같아. 너희들이. 지우는 강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행복하시니까. 그렇겠지. 그때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부지, 나 초등학교 가면 축구할 거야. 그래, 우리 서준이 축구 잘하겠네. 응, 할부지 응원하러 와야 해.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꼭 갈게. 서연이도 다가왔습니다. 할부지, 나는 발레 할 거야. 발레? 우리 서연이 공주님 되겠네? 응. 강태사는 두 아이를 양옆에 앉혔습니다. 지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김치.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별장 거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지우와 강태사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회사는 어떠세요? 좋아. 새 경영진이 잘하고 있어. 나는 이제 반은 은퇴한 것 같아. 그게 좋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래. 남은 인생은 너희들과 보내고 싶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재단 일을 하면서 저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싱글맘들, 아이가 아픈 가정들. 그렇겠지. 그 사람들을 보면 예전 제가 생각나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님, 장학재단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어려운 싱글맘 가정 아이들을 위한. 강태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이름은 민준, 태민 장학재단으로 하면 어떨까? 민준 오빠랑 제 남편 이름으로요? 그래. 그 두 사람이 우리를 이어줬으니까.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좋은 일 하는 건데. 강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습니다. 민준아, 태민 씨. 우리가 당신들의 뜻을 이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35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민준, 태민 장학재단 5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재단은 300명의 싱글맘 가정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무대에 72세가 된 강태산이 올라섰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딸 지우와 함께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사위 태민이의 이름으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희망을, 살아갈 이유를 모두 잃었죠.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었습니다. 딸 지우와 손주들,
그들이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희망은 옵니다. 강태사는 객석에 앉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는 11살이 된 서준이와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서. 강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 살고 있다. 내 덕분이야. 고맙다, 아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태사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우와 쌍둥이가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예요. 서연이가 외쳤습니다. 강태사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들. 지우가 강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우리 함께한 거지. 강태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강태산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내 뜻을 잘 이어가고 있지?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네가 보내준 가족들 덕분에. 강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사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잘 자라, 민준아. 아빠도 곧 갈게.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10년 후 2045년이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잠들 듯 눈을 감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강태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5세가 된 지우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21살이 된 서준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셨어. 우리 덕분에요, 그렇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덕분이야.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를 살려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태상그룹 임직원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까지. 회장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절을 했습니다. 지우는 그들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정리하고 지우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태산, 지우, 그리고 어린 쌍둥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정말 행복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산도 민준이도 그리고 남편 태민이도 모두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 앞으로도 잘 살게요. 아이들 잘 키우고 재단 일도 계속할게요. 그게 아버님이 바라셨던 거잖아요.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밖에서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계절처럼 흘러가는 것.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3일 후 장례를 마치고 지우는 서준이, 서연이와 함께 강태산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태산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행복했어. 너와 서준이, 서연이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15년 전 묘지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니? 그때 아빠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 민준이를 잃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지. 하지만 너와 아이들이 아빠를 다시 살렸어. 아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단다. 지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더 오래 살지 못해서, 서준이와 서연이의 결혼식을 보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알아. 너희들이 잘 살 거라는 걸, 행복할 거라는 걸. 재단 일은 네가 잘 이어갈 거야. 너는 이미 훌륭한 사회복지사니까. 서준이와 서연이에게도 전해줘.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다고. 너희들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었다고. 민준이에게도 전하고 싶구나. 아빠가 내 뜻을 잘 이어갔다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그리고 태민 씨에게도 좋은 아내를 남겨줘서 고맙다고. 지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란다. 아빠는 이제 민준이에게 간다.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볼게. 사랑한다, 딸아. 아버지가.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받았구나.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사랑받았어. 할아버지한테도 아빠한테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2046년 봄이었습니다. 민준, 태민 장학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사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5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충분합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강태산 회장님께서 남기신 기금으로 충분합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잘하고 있죠? 지우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서준아. 할아버지한테 보고하고 싶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응. 나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서준이가 의사가 된대요. 아버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산의 뜻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정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의 용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2065년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강태산의 옛 저택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민준,
태민 장학재단 본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65세가 된 지우는 명예이사장으로서 재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교사, 사회복지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대에 41세가 된 서준이가 올라섰습니다. 이제 서울대 병원 소아과 교수가 된 서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준입니다. 서준이의 목소리는 할아버지 강태산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저는 생후 3개월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폐가 약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객석에 앉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님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혈연관계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손주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라고.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잘하고 있죠? 서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객석에서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가 된 서연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 같이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지우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15년 전 강태산과 함께 걸었던 그 정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세요? 서준이와 서연이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여보도 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컸어요. 민준 오빠도. 오빠의 정의로운 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우리 할아버지 산소 가요. 오늘 좋은 소식 전하러.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근교 추모공원이었습니다. 강태산의 묘 옆에는 민준이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민이의 묘가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생전에 태민이의 묘를 이곳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다.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사위와. 지우는 새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여보, 민준 오빠. 왔어요. 서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병원에서 표창 받았어요. 미수가 살리기 프로젝트로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많은 아기들을 살렸어요. 서연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올해 100명의 싱글맘을 도왔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지우는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보, 우리 잘 키웠죠? 자랑스럽죠? 민준 오빠, 오빠의 정의로운 마음이 계속 살아있어요. 재단을 통해서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재단 만들 거야. 미수가 치료지원재단.
이름은 태산재단으로 할래. 좋은 생각이야.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지우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모두 사랑해요. 차에 오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이 묘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재벌 회장과 싱글맘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운명이었구나.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기적이었어.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 행복해요. 정말로. 하늘에서 강태산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민준이도 태민이도 모두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영원히. 1년 반 전 추모공원 묘지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살아갈 이유를 잃은 재벌 회장 강태산과 홀로 쌍둥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던 싱글맘 한지우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은 같은 슬픔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강태산은 아들 민준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고 지우는 남편 태민이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태산과 지우, 서준이와 서연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